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강원도는 오늘 밤부터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도내는 내일 영서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초속 4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아직은 잔잔해 보이는 강릉 주문진항에 어선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앞바다에서 조업에 나섰던 통발 어선들이 서둘러 항구로 돌아옵니다. 배는 돌아왔지만 바다에 두고 온 어구가 훼손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골뱅이 잡으려면은 매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씩 있다 땡기고 이러니까 지금도 바다에 한 며칠 있죠. 그래 그게 이제 혹시 또 잘못될까 봐 그게 걱정이죠. 태풍이 북상하면서 기상청은 본청과 지방청들이 화상회의를 열면서 태풍의 진행 상황과 예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오늘 밤 9시 기준으로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670km 해상에서 매우 강한 상태를 유지한 채 시속 10km의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강한 힘으로 밀려 올라온 비구름대가 북쪽의 찬 공기를 만나면서 강원도는 오늘 밤 영서 북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최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서 중북부를 중심으로 모레는 강원도 전역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모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초속 30에서 4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동해상에는 최대 8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집중호우와 강풍,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제11호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라 많은 호우와 강풍이 예상돼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바로 아래 단계인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 1000여 곳의 산사태 취약지역과 대형 산불 피해지 30곳,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 100여 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사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57명 발생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누적 7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오후 6시 기준 춘천 328명, 원주 292명, 강릉 153명, 속초 76명, 홍천 68명 등 모두 1257명이 확진돼 어제 같은 시각 1878명보다 600여 명 줄었고 누적 확진자 수는 68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하루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9일쯤 누적 확진자 수는 7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1.3%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강원FC 홈구장을 어디로 정할지에 대한 전용 축구장 건립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있는 강릉과 동계올림픽 전후부터 홈구장이던 춘천에 이어 최근 원주까지 유치 의사를 밝히며 과열 경쟁이 우려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FC는 출범 초기 강릉시 강남축구공원 클럽하우스에 입주하며 강릉 종합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동계올림픽 보안구역 지정 문제로 2017년부터 홈구장 운영에 변수가 생겨 2019년 시즌까지 춘천을 홈구장으로 하다 2020년 시즌부터는 춘천과 강릉에서 절반씩 홈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이영표 강원FC 대표가 취임하며 홈구장을 염두에 둔 전용구장 건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강원FC 경기를 볼 이유가 없는 축구 팬들에게 강원FC 경기를 볼 이유를 만들어주고 찾아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물꼬를 튼 건 춘천시였습니다. 이영표 대표는 춘천 캠프 페이지를 지목하며 러브콜을 보냈는데 춘천역과 가까운 위치에다 대형마트와 문화예술 공간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곧이어 원주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원주시는 동북권 종합체육단지를 전용 축구구장 입지로 염두에 두고
보조구장과 클럽하우스까지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유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현재 강원FC의 클럽하우스와 보조구장이 있는 강릉시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나친 과열,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이미 축구 전용 구장 용역도 끝낸 상태입니다.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강원FC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에는 춘천과 강릉의 전용 구장을 동시에 짓자는 제안부터 축구장이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는 만큼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과열 경쟁을 우려해 전용 축구장 연구 용역을 거쳐 도내 18개 시군 공모로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평창군이 백두대가 한 보호지역에 펜션 하나를 위한 농어촌 도로를 건설하다가 붕괴 사고가 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군은 여전히 해당 도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에 개설되는 평창의 한 농어촌 도로. 포장 공사를 하던 중 내린 비에 도로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가드레일과 옹벽이 포탄을 맞은 듯 떨어져 나갔고 300kg에 달하는 콘크리트 블럭들이 80m 아래 군도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붕괴된 도로는 펜션 한 곳을 위한 진입도로라며 마을 주민들이 특혜 논란을 제기한 바로 그 도로입니다. 추가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 최근 평창군이 산림청 허가를 받아 훼손된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 개설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초 설계 때도 하지 않은 토질 조사를 새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공법을 찾아 농어촌 도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3억 원이었는데 공법을 정하기 위한 토질 조사와 붕괴에 따른 구조 안전 진단, 여기에 복구비까지 사업비가 얼마까지 불어날지 평창군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용도 하지 않는 도로에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입구에서 잠수 잠궈놓고 주민들도 출입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 개인 살려하려고 딱 하는 거. 펜션 운영하려고 하는 업자들 도와주는 것뿐이잖아요, 근처에서. 또 무리한 도로 개설로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평창군은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건의해 주신 부분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이니까 일단 그분하고도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예산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특혜 논란이 가시지 않은 농어촌 도로를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나서는 평창군의 행정이 펜션 주인에게 무언가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와 도내 시군들이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연휴 기간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며 강원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비상대기 인원은 강원도가 267명, 시군은 116명으로 모두 380여 명 규모입니다. 강원도가 내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관리에 나섭니다. 특히 추석 연휴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터미널과 대형마트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또 공백 없는 방역 의료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와 의료상담센터, 행정안내센터의 운영 상황과 환자 관리, 응급 상황에도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도내 주요 산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설악산 국립공원 울산바위 물리대길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 남성이 20m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산악구조대가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 1시 10분쯤에는 설악산 귀때기 총봉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근육 경련으로 움직이지 못해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설악산 등 도내 주요 산에서는 모두 17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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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